아집, 두려움, 자아의 방어 기제를 해체하다. 1. 철학적 인트로. 왜 나는 나를 그렇게 지키려 하는가? 우리는 종종 이런 감정을 느낀다. 이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이 상황은 나를 위협해.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묻는다. 지켜야 할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방어하고 지키는 자기는 과연 실체가 있는가? 혹시 우리는 실체 없는 나를 실체인 양 붙들고 그 허상을 방어하느라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2. 초기 불교 아집과 아만의 해체. 붓다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을 아만이라 부른다. 존재하는 것은 5가지 집착의 대상이며 여기에 집착할 때 나는 있다는 감각이 생긴다. 그 나는 있다는 감각은 색, 수, 상, 행, 식의 오온 중 어느 하나를 나라고 오해하는 데서 생겨난다. 이때 자아는 실체가 아니라 오해의 결과이며 그 오해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자아를 고수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믿는다. 즉, 자아 방어의 본질은 잘못된 동일화에서 비롯된 반응이다. 3. 대승불교 말라식과 아레야식의 결합. 유식불교는 이 자아 방어의 심리를 말라식의 작용으로 설명한다. 말라식은 끊임없이 아레야식을 붙잡고 말한다. 이것은 나다. 나는 손상받을 수 없다. 그는 항상 자기를 지키는 시선을 유지하고 모든 상황을 자기 해석의 틀로만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자기 고착이며 그 구조 속에서 세상은 나에게 해가 될지 모르는 것으로 왜곡된다.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가벼운 비판에도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말라식이 상상의 자아를 방어하느라 과민해져 있기 때문이다. 말라식과 아레야식은 유식 불교에서 자아의 착각을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 이론은 4세기경 인도 나란다 대사원이 배경이 된 유식학파의 중심 인물들 무착, 아상가과 세친, 바수반두의 저작에서 정교하게 전개됩니다. 아레야식은 세친의 유식 30송에서 처음 정립되었으며 일종의 모든 법현상의 근거가 되는 저장의식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위이며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 기억, 업의 흔적이 축적되어 있는 존재론적 기반으로 이해됩니다. 반면 말라식은 제7식으로 불리며 이 아레야식을 끊임없이 집착하여 이게 나다라고 여기는 의식입니다. 즉, 아레야식은 기억의 저장고이고 말라식은 그것을 붙잡아 자아로 착각하는 집착의 중개자입니다. 이 구조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레야식 기억과 업을 저장하는 깊은 무의식의 바다. 말라식 그 바다를 나라고 믿고 집착하는 얕은 중심의식. 이처럼 유식학은 자아란 실체가 아니라 기억된 경험과 그것을 붙잡는 집착의 구조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나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형성되고 오인된 것이라는 통찰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4. 철학적 공명 자아 방어 기제는 실체인가, 습관인가? 프로이트는 자아를 현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기제의 조직으로 설명했다. 부정, 투사, 전위, 합리화, 퇴행. 이 모든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심리적 무기다. 하지만 그 모든 방어 기제는 실체로서의 나가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한다. 불교는 이 전제 자체를 해체한다. 지켜야 할 나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애써 지켜왔던 것인가? 5. 현대적 통찰 상처받을 나. 그것은 허상일 수 있다. 상처받았다는 감정은 진짜일 수 있다. 그러나 상처받은 나가 실체라는 믿음은 허상일 수도 있다. 자아를 방어하려는 감정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방어의 대상이 허구라면 우리는 공기 위에 성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무아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감정을 느끼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그 감정은 지나간다. 그것을 나라고 붙잡지 마라. 6. 맺은 말 나를 지키려는 마음을 놓을 수 있다면 자아 방어는 고귀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고립의 서늘한 기운이 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고 타인을 막고 자기 감정에 갇힌다. 그러나 무아는 제안한다.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없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무아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애착, 자비, 관계의 비하상. 1. 철학적 인트로 나는 사랑한다는 말의 그림자. 사랑은 흔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문장 속엔 세 가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주체, 너라는 독립된 대상, 그리고 사랑이라는 행위. 불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흔듭니다. 무아의 통찰은 말합니다. 나는 흐름이고 너는 관계이며 사랑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무아는 사랑할 수 있는가? 자아가 없는데 애착과 자비는 어떻게 가능한가? 2. 초기 불교 애착은 무지에서, 자비는 통찰에서, 숫다니 빠따에서 붓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많을수록 고통도 많다. 애착은 사슬이요. 그 끊김은 해탈이다. 여기서 사랑이란 집착된 사랑, 즉 A입니다. 12연기에서 수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A듯 감각에서 출발한 감정이 곧바로 소유로 이어질 때 그 사랑은 욕망의 고리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초기 불교는 또 하나의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무아를 기반으로 합니다. 집착하지 않기에 상대를 구속하지 않고 자기를 실체로 여기지 않기에 남과 자기를 가르지 않습니다. 즉, 자비는 무아적 관계성의 구현입니다.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는 나도 너도 집착하지 않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3. 대승불교 비하상의 자비. 대승불교에서 사랑은 보다 정교한 철학으로 확장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보시함에 있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야 한다. 즉, 내가 너를 위해 한다는 생각조차도 사라져야 진정한 자비라 할 수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돕되 거기에 돕는 나와 도움받는 너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자비는 무자성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며 모든 존재는 서로의 조건으로서 함께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인드라망이라 부릅니다. 하나의 보주가 모든 보주를 비추듯 사랑은 한 사람의 자아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 비춤입니다. 4. 서양 철학과의 접속타자, 공감, 비주체적 사랑. 프랑스 철학자 에마니엘 레비나스는 타자 앞에서 인간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타자의 얼굴은 나에게 말한다 죽이지 말라. 이는 내가 원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존재 자체가 나를 부름이라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자비가 상대없는 흐름이라면 레비나스는 타자성의 충격이 나를 깨운다고 봅니다. 이 둘은 공명합니다. 사랑은 주체의 욕망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윤리입니다. 또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착 이론 역시 어린 시절의 안정 애착은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 상호 조율된 안정성에서 생긴다고 봅니다. 즉, 나를 만드는 것도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도 독립된 자아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틈입니다. 5. 현대적 적용 무아적 사랑은 더 깊고 자유롭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에서 내가가 사라질 때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무아는 상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무아는 사랑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무아는 자신을 비워 상대의 고통을 더 섬세히 느낍니다. 마음 챙김 명상에서 자비 수행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의 삶이 평안하기를. 이 문장에는 나라는 자아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벗어날수록 타인의 고통이 더 진실하게 느껴지고 도움의 손길도 더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6. 맺은 말 사랑은 주체가 아닌 흐름이다. 무아는 사랑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관계의 틈에서 피어나며 자기 초월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이 나를 지나가고 있다. 그 순간 사랑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며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는 존재의 흐름이 됩니다. 다음 편 예고. 무아론 제10편 고통은 누구의 것인가? 감각은 흐른다. 아픔은 있다. 그러나 아픈 나는 없다면 고통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불교의 통찰과 현대 신경 철학을 통해 주체 없는 고통의 의미를 탐구합니다.